네, 윤 대표님.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참 이 문재인 정권 때 네. 잘못됐던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네. 네. 방향 설정을 아주 잘하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편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벗어나는 네. 그런 일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가지고 몇몇 장관들은 네.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줄여서 예타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여야가 아무것도 지금 합의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 없으면서 참. 이 예타 면제 예. 그 상한선을 확 늘렸어요. 예,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총선 500억에서 때문에 여야가 완전히 야버린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심성 지역 사업을 펴기 위해서 여야가 짬짬이를 했다. 그렇죠. 그것도 윤재호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1호로 합의한 게 자기들 사업 나눠먹게 해먹자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각 지역마다 해달라는 게 많거든요. SOC 많은데 그거 다 해주다 보면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하는 면제해주고 그 이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걸린 데는 사업 순위를 일단은 뺍니다. 근데 이거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기준을 높이자는 거죠. 그게 진짜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했어요. 지역 사업에서 1,000억 예. 넘는 게 얼마나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개정안 경제재정 소위에 이견 없이 여야가 손잡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웬만한 사업은 일사천리로 여야가 나눠 먹고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예산 다 편성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원래 그런 정당이라고 쳐도 왜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말해도 좀 나라 걱정은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총선용 공사판이 지금 전국에서 이제 벌어질 판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예? 우선 지금 얘기 나온 게 서산공항. 예? 충남 서산에 또 공항 세운대요. 그게 무슨 공항이 필요합니까? 거의 뭐 530억을 우선 들어간대요. 또 제2 인천 의료원 또 국비 500억 들어가죠. 또 울산 R&D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 889억. 그 김기현 대표 지역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또 이 법만뿐만 아니라 지금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부산 가덕도 공항도 하여튼 그 한다잖아요. 문재인 때 특별법을 네, 만들어갖고 특별법에서 그 당시 국내에서 아주 통과를 시켜버렸던 그거 10조 들어가는 건데 10조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20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비 타당성 면제해버리고 그때 문재인 때 마구마구 그냥 특별법 만들어갖고 통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재인 그 남해 여수 예. 해저터널 사업 예. 6,974 무슨 해저가 필요합니까? 남해 여수 거기서 그냥 차로 가도 얼마 안 되고 다 기차 도로 다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문경 상주 김천 철도 연결 1조 4천억짜리 이런 것들 그냥 예비 타당성 다 없애버리면서 국내에서 딱 통과해 시켜줘 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예비 타당성 이 면제해 준 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전부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도권에서는 진짜 경부 고속도로가 한남대교부터 1년 12달 막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4통 5달로 해놨는데 차가 없어요. 차도 없는데 근데 이게 또 도로 다 뚫어요. 지역구는 계속 돈을 가져가서 하니까 지금 또 쌍둥이법이라고 있어요. 부산 가덕도 공항을 하니 대구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좀 한대요. 그거 아주 그러니까 거기 하니까 그러면 광주는 우리는 그래서 전라도에도 무안공항이 있고 거 공항 많잖아요. 근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또 한대요. 그게 20조랍니다. 20조. 거기다가 또 새만금 거기다 또 공항 한대요. 아, 그게 무슨 공항들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필요하냐고요. 조그마한 나라가 전국이 공항 각 시마다 공항 하나씩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항 활주로에다 고추 말린다는 거 아닙니까? 할 네. 일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뜰 일이 진짜 없어서. 우리 세금 한 푼 한 푼을 피같이 아껴야지. 그 사례가 낭비한 사례가 전남 영암에 옛날에 F1 경기장이 있었어요. 예, 경기장. 그렇습니다. 그거 할 때 엄청나게 돈 얼마 들은 줄 아세요? 4,200억 들었어요. 거의 지금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로 들어간 거의 거죠. 조 단위가 들어갔는데 그 2010년에 개장했는데 한두 번 하고 그냥 때려쳤어요. 지금 그대로 그냥 부채만 1,000억인데 영화면 그냥 나 잡초만 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할 때는 돈 끌어와서 뭐 표도 없고 신났죠. 예. 근데 국가로 해서 진짜 우리가 반도체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청년 벤처를 해서 이런 돈 썼으면은 우리 경제가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런 거에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SOC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에타 면제를 해갖고 각 지역마다 공항 만들고 이제 뭐 필요 없는 굴 뚫고 도로 놓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낭비거든요. 낭비죠. 그거 하나 하면은 그 토지 수용해야죠. 연결 도로 만들어야죠.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의 힘이라도 이런 거 좀 정신 차려서 국민의힘이라도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동을 딱 걸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에타 면제 네. 액수가 199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은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막 그냥 해주니까. 배로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예타 면제랑 같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재정 준칙 법제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폭을 GDP의 3% 이내로 네. 그걸 딱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적자가 다 커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걸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 짓고 도로 놓고 철도 놓다가 후손들한테 빚만 물려주게 생겼어요. 지난해 말까지 국가 채무가 1,067조 예, 아닙니까? 넘죠. 1,000조가 네. 넘었었잖아요. 네. 지금 뭐 김천에서 거제 가는 또 열차 놓잖아요. 그 4조 뭐 6천억 든대요. 그 김경수 그 감옥 갔다 나온 친구 있잖아요. 네. 경남도지사. 거기가 문재인하고 통해서 이거 딴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김천에서 거제가 철도를 넣으면은 뭐 안 넣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거제에서 김천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첨단 산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이게 마약하고 똑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마약 들어가면은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도 마약 돌리잖아요.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여야가 지금 마약에다 취한 겁니다. 이 재정정책 법제화도 민주당에서 예. 그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한테 네. 의무적으로 네. 그 뭐 물건을 매입하라 네. 이것을 담은 그 사회 경제 기본법 처리를 연계해가지고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은 민주당이 안 해준다 해갖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보류해버리고 네. 이런데 에타 면제 이런 것은 짬짬해갖고 합의해 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거야말로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만 앞장서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후퇴한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국민의힘이 견제를 해는 게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를 걱정하는 저 우파 정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표 몇 분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꾸 민주당하고 손잡아서 야합을 한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에 더 가혹한 또 심판을 하게 되겠죠. 국민의 표뿐만 아니라 당원표 몇 표 때문에 정광훈하고 손잡아가지고 지금 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전문 용어로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소탐 대실. 예? 이렇게 쓸 돈은 많은데 지금 기재부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세수가 펑크나 가지고 1, 2월만도 지금 16조 가량이
펑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류세 인하하려는 것도 폐기해야 한다든지 또 뭐 종부세도 감세하는 것도 또 원위치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펑펑펑 내년 총선 앞두고 쓰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도 자꾸 떨어지잖아요. 예. 세수가 적게 거치는 거죠. 그동안에 부동산 오를 때는 정부가 더 재미 봤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뭐 70%, 80% 됐으니까 정부가 더 짭짤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림을 안 되면은 내 피부를 허리띠를 쪼아매고 세제 잘못된 건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돈 쓰자는 건 하고 또 세제 잘못된 건 또 고치자고는 하는데 두 개가 맞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안 맞는 거죠. 이쪽은 세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종부세, 재산세 너무 가혹하잖아요. 다른 거 가혹한 건 바로 잡으려면은 세출도 좀 쪼아야 되는데 이것은 더 풀어놓은 거죠.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해를 못하는 그런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참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통령만 개혁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이 거기에 손발을 맞춰줘야 하는데 당이 이래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과연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저렇게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저는 가덕도까지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어요.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문재인이가 바람을 잡아가지고 사건을 쳤잖아요. 부산 뭐 시장 선거도 해야 되고 또 부산 표심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진흙밭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국민의힘 집권 정당의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